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문제풀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실기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희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이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개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웹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이 시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한번 이 시험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또 우리가 함께 실습해 볼 모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보여주실 거고요.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종목 소개라는 메뉴가 있죠. 자, 여기 종목 소개 보시면 바로 밑에 사무정보 탭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 해당 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총 5개의 탭으로 이어져 있어서 네, 시험 안내와 그리고 문제, 일정, 그리고 Q&A 등등 네, 개요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대해서 보면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자, 영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은 현재 필기와 그리고 실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 시험은 경영 정보의 일반이나 그리고 시각화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총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은요,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걸 정말 내가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태블로 혹은 파워 BI 이 두 개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네,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실기 시험은 총 70분으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시험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램 버전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워낙 이 파워 BI도 저희 매월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버전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을 하셔서 해당 시험과 걸맞는 그러한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쭉쭉 내려보면 수업료나 시험 시작 시간 등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네, 쭉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 문제 탭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첨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모의고사처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모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이 탭으로 오셔서 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맨 밑에 보시면 출제 기준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가 이런 개요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같이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네, 요 탭으로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첨부 파일 두 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파워 BI 네,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가시면 시험 일정에 대한 거 2025년으로 현재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네, 자료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버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버전 제공지 혹은 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여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실기와 필기 모의 문제를 모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실기 폴더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형 그리고 B형 두 개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폴더를 클릭해서 A형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 소스, 그리고 정답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A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험 볼 때도 실제로 페이퍼로 받게 되실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모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유의사항부터 그리고 뒤로 쭉쭉 가시면 이제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저희는 이 문제를 읽고 네, 이에 따른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라는 폴더가 또 있는데요. 자, 소스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 1번에 대한 그리고 2, 3번에 대한 필요한 네,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엑셀 파일을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 파일에다가 이제 실제로 네, 실습 시험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정답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파일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아까 그 유형 문제 A를 한번 보면서 유의사항과 또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모의 문제이고요. A형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본 모의 문제는 예시 문제로 실제 시험 문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실제 문제와는 또 유사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힌다라고 생각하고 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 BI 데스크톱이고요. 70분간 시험이 진행됩니다. 자, 유의사항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중앙에 보시면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외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네, 이 위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나 막 데이터 찾으시는 데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실격이나 혹은 0점 처리되는 기준들도 나와 있습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로나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네. 혹시 바꾸라고 하면, 문제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지만 그 외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기존에 제공된 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나 페이지명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그런 지시사항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네, 다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고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혹은 오타로 인한 것들은 다 수험자의 책임으로 네,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 최종 답안을 제출할 때 내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숫자를 확인하느라고 만들었었던 개체나 차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지우고 딱 답안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점 처리가 된다. 아무리 내가 내 답안을 완벽하게 만들었어도 그런 관계없는 어떤 개체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감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모두 삭제하시고요. 오타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화면은 예시이며 나타난 값과는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도 미리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 문제는 버전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버전 정보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및 문제에 대한 안내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최종 제출해야 할 답안 파일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파일 안에 시트로 문제 1, 2, 3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무조건 하나다라는 것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1, 2, 3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풀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문제 2번이나 혹은 3번으로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네,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 좋은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3번을 풀기 위해 필요한 일부 측정값과 필터가 답안에 미리 적용돼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저희가 시간 세이브와 또 중요한 어떤 문제에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일부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가져다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보시면 문제가 이제 1번 문제가 예를 들어 있다면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해서 하위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하위 문제 1, 2, 3별로 점수가 부여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위 문제의 각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는 점수가 아예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꼼꼼히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위한 데이터 파일은 2개이며 우리 이 모의 시험에서 2개의 파일이 제공된대요. 그리고 문제 1을 위한 데이터와 문제 2를 위한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라고 써 있네요. 자, 밑에 우리 샘플 파일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데이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자전거 대여 현황 엑셀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판매 실적 테이블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페이지부터는요, 이제 실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요만 아주 간단하게 볼까요? 문제들이 우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쭉 보고, 그걸 머릿속에 큰 그림을 넣어 놓고, 네, 하나하나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문제 1번입니다. 작업 준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랑 편집을 수행하세요 라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파워쿼리 편집기를 쓰겠구나. 요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번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키워드가 테이블 및 측정값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불러온 데이터, 그리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측정 값을 만들거나 새 열이나 새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함수들이 보이죠? 네, 함수들을 활용해서 새 테이블이나 어떤 값들을 만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단순 요소 구현이라고 해서 30점짜리고요. 밑에 있는 대시보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완성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크게 1번 그리고 밑에 하위 번호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된 대로 위에 대시보드를 완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서 카드 그리고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 이런 것들 보이네요.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시면 복합 요소 구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화 화면을 만드는 건데 조금 더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만드는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기로는 이렇게 조건부 소식도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1, 2, 3번 한번 보면서 키워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서도 만들고 꺾은 선형,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도 만들고 그리고 매개 변수도 추가하는구나. 자, 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전에선 다루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실습 파일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 차트를 구현하시오. 행렬 차트도 쓰는구나.
그리고 탐색기를 구현하시오. 아, 페이지 탐색기도 만드는구나. 그리고 맨 끝으로는 측정 값을 또 만드는구나. 이렇게 덱스 함수들, 좀 익숙한 함수들이죠. 이런 것들 보이네요. 아, 이런 것들 사용하는구나. 딱 이해하시고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의 실습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